많은 사람들이 거래량 터지면 올라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그 순간 고점에 상투 잡게 되는 거예요. 저도 초보 때 이거 몰라서 크게 돈 잃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이렇게 거래량이 죽는 건 어떤 심리인지, 이러한 경우엔 추후 어떤 흐름이 펼쳐질 건지 대부분 잘 몰라요. 근데 이 개념을 깨닫고 나서 차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실전 투자 대회에 입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제시 리버모어, 데이비드 라이언 같이 세계적인 투자 대회 1등들이 실제로 쓰는 분석 방법입니다. 다른 거래량 영상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강의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거래량의 본질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량을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초보적인 해석이고요. 거래량의 진짜 의미는 주가의 에너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가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돈이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거래량은 주가의 에너지이고, 즉 돈의 쏠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에 돈이 쏠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주가가 오르겠죠. 실제 차트 보겠습니다. 주가와 거래량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상승, 주가 상승, 거래량 하락, 주가 하락, 거래량 횡보, 주가 횡보, 거래량 상승, 주가 상승, 거래량 하락, 주가 하락, 거래량 상승, 주가 상승, 거래량 하락, 주가 하락. 거래량이 상승하면 주가를 밀어 올리기도 하고 거래량이 하락하면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고수들이 거래량을 참고해서 매매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주가와 거래량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까요? 이건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갤럭시 S26 핸드폰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시골에 살고 있고 시골에 핸드폰 판매점이 딱 한 군데 있고 그 가격은 120만 원이에요. 이 가격 신뢰할 수 있으신가요? 비싼 건지 싼 건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 매장을 비교해보고 특정 가격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가격에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거래가 거의 없는 종목에서 만들어진 가격은 그 가격이 진짜 가치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여한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몇 명만 사고 팔아도 가격은 쉽게 올라가고 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은 신뢰도가 낮습니다. 반대로 어떤 가격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는 건 이 가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았다는 의미이며 거래량이 많이 쌓인 가격대일수록 신뢰도가 높은 가격대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매해야겠죠? 이런 신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거래량이며 주가의 타당성을 인정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의 뜻을 알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 말씀드릴 설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어서 설명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의 돈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신고가를 형성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즉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에서 거래하겠다고 합의한 구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가격의 타당성과 신뢰가 형성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초보 수준의 해석입니다. 지금부터가 고수의 영역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방향성 자체의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간 이후에 위로든 아래로든 그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힘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폭발적인 거래량 이후에 만들어지는 추세와 방향성 또한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고수들의 차트 해석 방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구독하시면 이렇게 주식에 도움되는 영상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차트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량이 10만이라는 것을 매수한 사람 10만 명, 매도한 사람도 10만 명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발생했다는 건 매도한 사람보다 매수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매수의 양과 매도의 양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죠. 동일한 양을 사고 팔았는데 주가는 왜 올랐을까요? 저는 주식 초보 시절 이게 잘 이해 안 됐거든요. 아까 핸드폰 판매점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소비자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가격에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특정 핸드폰 대리점이 판매가가 싸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줄을 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핸드폰 대리점 사장님은 가격을 더 올려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쫑쿠도 처음에 6,000원이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9,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 격인 거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호가창 보면서 설명할게요. 주식이 올라갈 때 호가창을 보면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쪽에 물량이 많겠죠.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수 잔량이 매도 잔량보다 더 많아야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거의 90% 이상 초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호가창 보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호가창이고요. SK 이터닉스 1분봉 캔들 차트입니다. 지금 막 올라가는 중인 거 보이시죠? 만약에 이 종목이 너무 좋은 호재가 있어서 곧 급등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여기에 매수를 걸어둘까요? 아니면 시장가에 바로 매수를 체결시킬까요? 주가가 급등할 것 같은 마음이 가득한데 내 주문이 저쪽 아래에 있으면 엄청 초조합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 주문 체결 안 되고 주가가 급등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바로 시장가에 삽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주식의 매수 호가창을 보면 잔량이 적은 거예요. 반면에 상승하는 주식의 매도 호가창은 잔량이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당장 현재가에 팔 생각이 없는 거죠. 현재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걸어두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거래가 당장 체결되지 않고 잔량이 쌓이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급락할 것 같으면 현재가에 팔고 사람들이 도망가겠죠? 자연스럽게 매도 잔량이 적어지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급등하는 주식의 호가창에선 낮은 가격에 걸어둔 잠재 매수자들의 시장가의 매수를 체결하면서 매수 잔량이 적어지고, 반면 이미 종목을 보유한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 현재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걸어도 당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매도 잔량이 쌓여서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더 크게 된 겁니다. 이렇게 호가창에선 종목에 대한 사람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호가창을 봤을 때 1초 만에 좋은 호가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저만의 꿀팁이 있거든요. 바로 공개할게요. 매도 매수 잔량 비율이 3대 1 정도면 좋은 흐름으로 판단을 하고 5대 1 정도면 아주 좋은 호가창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율만 보는 건 초보자고요. 호가창 가격 분포를 봐야지 진짜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꽃받침 호가창이라고 부르거든요. 호가창 모양이 이런 식으로 꽃받침되어 있어야 좋은 거예요. 주식이 급등할 것 같다고 판단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매수할 땐 이 종목을 사고 싶으니까 현재가 혹은 현재가랑 가까운 가격에 매수를 걸어두고요. 매도할 땐 현재가랑 먼 가격에 매도를 걸어뒀습니다. 호가 잔량 캔들의 끝을 이어서 그리면 이렇게 꽃받침 모양이 됩니다. 호가창을 켰을 때 이렇게 꽃받침 모양인지 아닌지를 보면 1초 만에 좋은 흐름인지 판단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호가창 보는 방법을 시장에 수업료를 지불하며 오랜 기간 동안 야금야금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방금 그 지식을 단번에 배우신 거예요. 한편으론 이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좋은 강의를 통해 돈 걱정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큰 기쁨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경험치와 지식 나눠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보고 매수한 사람들이 많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매수의 양과 매도의 양은 동일하지만 매수자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구나, 이렇게 차트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매도자의 심리를 알아볼게요. 이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 중간에 팔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내가 파니까 주가가 쭉 상승해버리는 상황. 주식하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아 짜증나, 세력한테 털렸다,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이런 생각들이 들죠. 급등하는 주가를 보고 너무 아쉬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종목의 잠재적 매수자들은 누굴까요? 첫 번째는 이미 매도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아쉬우니까 다시 추격 매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급등하는 거 보고 포모가 와서 뒤늦게 따라붙는 새로운 투자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다음날에 갭이 뜨거나 장 초반에 수급이 몰려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디테일하게 차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이런 케이스의 차트 특징 볼게요. 강한 매수세 유지, 좋은 뉴스, 실적 기대감,
섹터에 자금 유입이 되는 경우 강한 매수세가 유지가 되죠. 매물대 소화 과정. 이전에 이 가격대에 물린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거예요. 본전 심리와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수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일 수급은 매수세 크고 매도세가 작습니다. 이후 수급은 매수세는 그대로 크고 매도세는 증가하여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퀴즈, 매수세가 여전히 강한 종목인 경우 이후 어떤 흐름이 예상되시나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일 땐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세력이나 기관 외인들이 물량 털기로써 고점을 찍고 바로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물량 털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래량만 보면 안 되고 캔들의 패턴을 보셔야 돼요. 도치 캔들, 장악형 캔들, 헤드앤숄더 패턴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패턴과 함께 거래량을 봐야 내가 돈을 잃지 않을 확률이 올라가요. 이런 패턴은 추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케이스, 거래량이 증가하며 주가 하락. 당일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으나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차트 특징 볼게요. 매도세가 강함. 이런 거래량이 어떤 거래량인 거죠? 매도하려는 의지가 강한 거래량인 거예요. 단발성 호재나 재료가 소멸됐을 때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차익 실현 대량 매물이 나오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더 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력이 개미 털기를 위해 공포를 조성하는 걸 수 있고요. 공개된 정보든 내부자만 아는 비공개 정보든 악재가 존재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다. 악재인데 이때 안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세력이 악재가 나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팔려고 이렇게 가격을 띄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급이 다음과 같은 거예요. 당일 매수세는 크고, 당일 매도세는 작고, 이후 매수세는 작고, 이후 매도세는 커져버리는 거죠. 퀴즈. 이런 수급일 때 이후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거래가 터지고 난 후에 흐름과 추세 또한 신뢰도가 아주 높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흐름이 보이나요? 거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죠. 이런 흐름이 보인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셔야 합니다. 주가가 주르륵 흘러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세 번째 케이스, 거래량 감소하며 주가 상승. 거래량과 장대 양봉 이후에 단봉이 출현하면서 조금씩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차트 특징은요. 매수세가 좋으나 엄청 강하진 않고요. 매물대가 적습니다. 즉, 이 가격대에 물린 사람들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으로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뜻이에요. 세력의 물량 테스트. 세력들이 주가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조금 가격을 올려보는 거예요. 개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얼마큼 나오는지 파악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급등 전에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나 단봉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캔들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수급 분석을 해보면 당일 매수세는 크고 매도세는 작고 이후 매수세는 중간, 이후 매도세는 여전히 작습니다. 이런 흐름은 팔 사람들은 다 판 상태에서 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달리기 선수들이 빠르게 튀어나가기 전에 웅크려서 에너지를 축적하잖아요. 그런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일 땐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매수세가 약해지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손절을 잘 잡고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이전 강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 거래량 감소하며 주가 하락. 이런 케이스의 특징 보겠습니다. 매도세가 있으나 엄청 강하진 않음.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을 팔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일부 물량을 파는 거예요.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음.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의 확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관심이 줄어든 상태. 순환매 형식으로 다른 테마에 돈이 이동하거나 다른 섹터에 더 좋은 호재가 등장하면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급 분석을 해보자면 당일 매수세는 대, 당일 매도세는 소, 이후 수급, 이후 매수세는 소, 이후 매도세는 중. 퀴즈. 이렇게 수급이 형성되었을 때 이후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후 흐름은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 거래량이 감소하며 주가 하락 후 지지. 흔히 눌림목이라고 표현하는 게 다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차트 특징 같이 볼게요. 매도세가 있으나 엄청 강하진 않음.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을 팔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일부 물량 파는 겁니다.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음.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의 확신이 강하지 않다는 의미죠.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소화 완료.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수급 분석을 해보자면 당일 매수세는 대인데 이후에는 작아졌다가 조금 더 커지는 거고요. 당일 매도세는 작았다가 이후에 조금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겁니다. 이런 눌림목 흐름이 보일 땐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종목마다 지속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나왔던 주요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런 가격대 위에서 눌림이 나오면 가장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엔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눌림목 꿀팁 하나 드릴게요. 와, 이렇게 다 알려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영상이 많이 알찹니다.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이유가 이렇게 2차 상승이 기대되니까 매수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매도는 어디서 하나요? 어디서 매도하는지 각자의 기준과 방법이 있을 텐데 잠깐 영상 멈추고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가격에서 팔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쵸?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1차 파동 상승한 만큼 선을 그리고 이 선을 눌림목 저점에 이동시켜 보세요. 2차 상승 파동이 여기 부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완전 머리 꼭대기에선 못 팔아도 어깨 이상에선 팔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 한번 볼게요. 하나 시스템 차트거든요. 여기에 이런 파동이 있죠.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크기만큼 다음 파동도 얼추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구간 한번 볼게요. 1차 파동이 이만큼 나왔죠. 그러면 이 파동의 크기만큼 다음 파동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눌림목 저점 부분에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지레짐작하면서 매매하는 거죠.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서 이만큼 올랐죠. 그러면 다음 눌림목 저점에 이거를 그대로 갖다 놓고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매매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이만큼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가이드를 참고해서 매매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꿀팁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추후 영상에서는 실제 차트를 보면서 오늘 배운 거래량 개념을 어떻게 활용해서 매매에 적용하는지 진짜 돈 버는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에서 끝내면 의미 없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보셔야 완성입니다. 오늘 영상이 잘 이해되셨다면 차트를 직접 보면서 이게 어떤 거래량인지 어떤 심리인지 계속 해석해 보셔야 합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사야 되는지 도망가야 되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계좌가 살아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배운 이유는 단 하나죠.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구독하시면 그 기준들 계속 쌓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